증문즉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2077-6357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도착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자리 4192번님의 질문 먼저 받을게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니까 계약금을 15에서 20%까지 받는 곳이 있던데 법이 정한 계약금은 10%니까 불법 아닌가요?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궁금한데요. 계약금, 법이 정한 계약금은 10%인데 최대 20%까지 받는다. 이거 잘못됐네. 대표님 그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이제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그 분양하는 이제 아파트들, 특히나 뭐 DH 아마 라클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로 이제 공고가 났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네, 지금 이제 계약금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돼서 또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자, 또 은평구 쪽에서 지금 그 녹번 쪽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 계약금을 이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뭐 그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다라고 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계약금은 20% 이내에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관행적으로 이제 10% 정도를 이렇게 받는 거지 뭐 계약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사실 계약 자유 원칙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그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20% 안, 그다음에 중도금은 60% 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도 그렇었냐? 그렇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이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까지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계약금이 10%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계약금이 올라갔느냐 이거죠. 자, 일단 그 DH 라클라스 경우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84제곱미터, 33평 정도 되는 게 분양가가 약 한 17억 정도, 17억 조금 넘는데 한 17억 정도라고 한다라면 지금 계약금만, 그렇죠. 내가 지금 당첨됐으니까 굉장히 기쁘지만 당장 계약금만 20%니까 3억 4천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도금 여기 대출이 안 되거든요. 60%인데. 자, 뭐 9억 원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 9억 원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월마다 지금 뭐 2년으로 따져 4개월마다 지금 10%씩 1억 7천만 원씩을 내야 돼요. 자, 이걸 몇 번을 냈느냐? 6번을 냅니다. 무려. 네, 그렇죠. 자, 1억 7천만 원씩 6번 내면 이게 또 한 10억이 넘어가죠. 계약금 한 3억 4천만 원. 결국은 내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자, 사실상 건설사에서 공고를 하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든지 뭐 지금 DH 라클라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쪽에서 아무래도 입김이 좀 세겠죠. 그래서 20%를 받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좀 이웃으로 초청하는 거냐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것들이 이렇게 현금 부자들만 청약시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현금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서울 하늘 아래에 우리의 집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단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머리를 한번 굴려서 전략을 짜봅니다.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끝자리 7795번님.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새 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약통장 꾸준히 부어왔는데 규제가 바뀌어서 이제 저 같은 1주택자는 청약통장 쓸모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통장 해지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뭐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하나 갖고 계신 거인 상황인데 청약통장을 해지해버릴까요? 진짜 어떻게 해요, 대표님? 아까 뭐 우리 앵커 뉴스 브리핑에도 잠깐 나왔지만 자 이제 오늘부터죠. 네, 1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요것도 이제 그 9.13 대책의 이제 후속 대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은 이제 오늘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제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분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되겠는데 올해 안에만 5번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뭐 그래서 한 2년 안쪽으로 본다 그러면 무려 15번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 하나 받으면서 이렇게 15번씩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공급 규칙이 난수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청약 한번 받으려고 하면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이 청약 규정안에 내가 정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내가 이거 가점을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러다 보니까 무더기 해제 지금 사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내가 뭐 잘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또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뭐 개정된 것들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무주택자들 쪽에 좀 많은 이제 그 힘을 이렇게 뭐 좀 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가 내가 60세 이상 뭐 부모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모시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갖고 있다, 유주택자다. 그러면 이제는 네, 그 가점제, 부양가족 가점제에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 그 새로운 집을 청약 받으려고 한다면 6개월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어떤 그런 경우가 되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팔겠다는 그런 서약을 한 다음에 또 처분을 했을 때 그나마 이제 또 뭐 청약을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보면 지금 만약에 그 신혼부부로 지금 뭐 그 좀 특별 공급을 받는 이런 경우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신혼부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신혼부부는 안 되죠. 자, 여기에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이제 1순위가 거의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보통은 이제 서울 제가 이제 기준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자, 85제곱미터 이하는 어차피 100% 가점제였기 때문에 이번 어떤 그 개정에 따라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는 가점제로 하고 50%는 지금까지 추첨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추첨제로 50% 하는 여기까지도 75%는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점제도 당연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무주택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점 70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이제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됐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5,1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이제 인구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청약 통장 수가요, 지금 2,400만 개예요.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전부 다 지금 청약 통장을 사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도 올해만 5번, 지금까지 15번이 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해지하는 거 좀 위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나에게 어떻게 하면 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청약 통장은 꼭 내가 마지막 보루로서 가지고 있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7795번님 세미나 한번 오십시오. 저희가 구체적으로 1:1 맞춤형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또 열어보겠습니다.
끝자리 1285번님. 서울시가 용도지구를 재정비하고 그중에서 43%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업 주거지역을 바꾸거나 없앤다는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대표님 쉽게 좀 설명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말이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뭐 용도 지구라는 말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상업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같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 부동산에서는 최상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상위법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쉽게 알기 위해서 도관 농자다 뭐 이렇게 하죠. 도시 지역,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큰 것들을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 이 도시 지역 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상공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6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962년 정도에 있었던 그 도시계획기본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예를 들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김포공항 쪽에 있는 고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항 근처니까 뭐 몇 미터 이상은 짓지 마 이런 거죠. 자, 이런 고도지구라든지 아니면 또 시계경관지구라고 해서 뭐 그 서울시하고 이제 경기도 그 접경 지역들 이런 시계 쪽에 어떤 그 경관지구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제지구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침수 피해가 많은 거. 아까 뭐 경관지구 말씀드린 제주도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해안 경관지구라고 해서 해안 그 선을 따라서 또 그 경관을 보호하는 이런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에 의해서 이제 지구 지정을 하는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하는 것들은 뭐 보통 우리가 좀 예민한 게 이 상업지구, 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뭐 종상향시켜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용도지구는 이번에 이제 뭐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항 어떤 시설법에도 어떤 그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더블돼서 이쪽에서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고 좀 정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 대표님 세미나 가면 다 상세히 안내해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좀 설명 뭐 아까도 좀 몇 가지 지금 아마 질문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 때문에 아마 좀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자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잘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뭐 아까도 보셨지만 정책들이 뭐 지금 대책만 해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9개가 생겼어요. 아까 주택 공급의 규칙 뭐 이런 것들도 15번이나 바뀌었죠.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나 정말 숨이 차다라는 거죠. 뭐 전문가들도 이럴진데 뭐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하나씩 제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돈 되는 부동산이 어디냐? 이게 사실 뭐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짜드립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거리 안에 제가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이제 역세권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교통,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지하철역 주변에 뭐 커피숍도 있죠, 큰 병원도 있죠, 또 쇼핑센터도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하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는 이제 생활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지하철역들이 어디에 생기느냐, 지하철 노선이 도대체 어디에 다시 연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정말 짚어봐 드려야 되는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이 컨택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안에서도 돈 되는 초역세권 투자 전략. 요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뭐 진행을 하고, 직접 제가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다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뭐 3대도심, 7대 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런 것들 꼼꼼하게 우리가 다 챙겨봐야 되거든요. 자, 한강 가까운 쪽에 제가 늘 투자라고 하는데, 한강 가까운 쪽 안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건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서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 이런 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아주 자세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자, 소액, 뭐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5천만 원, 1억 원 이하를 가지고도 정말 뭐 서울 중심권 안에서 내가 매월 월세 받을 수 있는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다 전략을 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말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서울 중심권 쪽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중심권 부동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 세미나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고 있고요.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진행을 합니다. 강남 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셔야 헛걸음 안 하시니까 예약 전화 남기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077-6357번 톡에서 저희 예약 받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현장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1호선 경부선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21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11층 소개해드릴 거고요. 분리형 방 하나,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5,800만 원에 실투자금 1,500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을 1억 9천만 원 잡으면 실투자 금액 6,300만 원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입지적인 여건, 호재 분석 부탁드려요. 자, 제가 늘 목이 터져라 말씀드립니다. 3대도심에 투자해라. 네. 앞으로는 도심의 어떤 그 사이즈가 또 그런 것들 분명히 하거든요. 종로 광화문하고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자, 일단 뭐 3대도심의 위상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영등포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영등포 역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등포 역세권 쪽에 그것도 삼각 상업지, 상업지역이 앞으로는 도심 안에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콤팩트시티, 도심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이런 상업지역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신안산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850억, 지금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년 뭐 7월 이전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2023년이면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이제 영등포역까지 오겠죠. 그럼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선, 지금 KTX 여기에다 이제 10호선 이제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이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쪽 뭐 여의도 너무 가깝죠. 지금 영등포 유타운, 신길 유타운 정말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영등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역이 되겠죠. 물론 집장촌 개발까지 되면 훨씬 더 사이즈는 더 커지겠지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이렇게 쭉 가는 이 경인로, 이 주변을 다 개발을 하는 거죠. 핀테크, 파이낸싱 테크놀로지, 금융 쪽이죠. 여의도가 같이. 영등포 이제 고가 차도까지 내년에 없어지니까 뻥뻥 잘 뚫리겠죠. 자, 영등포 유타운 위에 이렇게 짱짱하게 잘 받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신길 유타운까지 있죠. 자, 그런데 이 영등포역에서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 대로변에
본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입지, 다이아몬드 입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세 개 동 전체 다가 도심 안에 있는 준공업 지역인데요. 이런 준공업 지역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 4차 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4차 산업 쪽의 일자리들까지 몰리는 아주 수요가 풍부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물 궁금합니다. 복층용 오피스텔이거든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2021년 이제 1월 준공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없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제가 이것도 좀 그 구조가 좀 특이해서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방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 이쪽에 이제 거실이 이렇게 예쁘게 있죠. 이쪽에 또 이제 주방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또 이제 침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바로 위쪽에 이렇게 큰 뭐 정말 아주 침대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또 응접 공간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혼 살림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복층형 1.5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지금 2억 7,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뭐 전세가 2억 5,800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정말 영등포역 도보 3분 거리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놓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돈 되는 서울 지역 초역세권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 하시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2077-6357번으로 예약받을게요. 토요일에도 세미나는 열립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1시고요. 2077-6357번 같은 번호로 꼭 예약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을 전화 주시면 됩니다. 2077-6357번으로 저희 계속 전화 받을 거고요. 오늘 부동산계의 유반장과 함께 했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실전 부동산 고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